자, 오늘 1부는 공지에 나간 대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환경하고 건강을 지켜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2부는 우리 힐링, 건강, 힐링을 주제로 우리들이 여기서 직접 현장에서 이제 아주 깊은 명상에 들어갈 겁니다. 2부. 그래서 이제 1부 개념은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아시타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작년 10월달 이후로 우리 신문명연합에 계속 내려주고 계시거든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1회 때도 보면은 많은 메시지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왔고 제가 그 일부를 또 공개를 했고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그 환경과 건강 문제를 이제 주제를 잡으니까 이거하고 관련돼서 또 메시지가 많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 아시타님의 건강하고 환경하고 건강 관련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메시지 내려온 걸 보니까 환경을 이제 주제로 했는데 우리 아시타님께서 환경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역사 문제로 또 넘어갔어요. 환경 이야기 하시다가 보적 그 유물을 왜 파괴하느냐 그 말씀 하시다가 바로 또 역사의 문제로 넘어갔어요. 환경하고 좀 다른 주제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역사 문제 말씀하시다가 자기 역사도 오픈하셨어요. 역사 문제 하다가 그래서 한 단계 더 또 연결돼가지고 자신의 그 중요한 비리를 이제 좀 벗었어요. 우리가 추리만 하던 거를, 우리가 또 추정만 하던 거를 확인시켜준 그런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가는 메시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아시타님 본인에 관한 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번에도 그 공적인 메시지, 사적인 메시지 많이 내려왔어요. 주로 이제 개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지난번에도 보면은 사적인 메시지가 많고 그 중에서 공적인 메시지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거든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도 사적인 메시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빼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환경과 건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적인 메시지를 제가 따로 이렇게 발췌를 했어요.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오후 8시 25분부터 8시 45분까지 지구도 휴식이 필요하고 사람도 힐링이 필요하다. 지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바다도 오염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고 쓰레기까지 바다에 버리니 심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돌고 돌아 환경이 파괴되고 기형아가 생기고 물고기도 오염되고 새로운 질병들이 창궐하게 된다. 지금 이 메시지는 처음 내려올 때 한글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거의 뭐 편집을 하거나 각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메시지 그대로. 네. 그 다음에 빨리 대처해야 하는데 세계가 힘을 모아 환경 문제 해결은 안 하고 군비 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강대국들은 이미 핵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까지 옛날에 다 개발해놓고 이제 와서 개발도상국의 영구 폐기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선진국들도 함께 폐기해야 환경 문제, 방사능 오염, 전쟁 위험을 원천 해소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해서는 꼭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핵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맑은 지구를 되살릴 수 있고 가이아는 휴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2월 8일 그 다음 날이구나. 2월 8일 금요일
06시 07분부터 06시 45분까지.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메모해 두셔도 됩니다. 물론 국기 때도 또 다 나갈 거지만요. 먼저 환경 문제. 지구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병들어 있다. 바다의 오염과 대기의 오염,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가득한 쓰레기의 홍수, 원자력에 의한 방사능 폐기물의 오염. 원래는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구해서 쓸 수 있는 재료들도 있다. 예를 들면 굵은 밧줄은 마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들면 마 있죠, 삼배하는 마. 인공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좋고 튼튼한데 화학적으로 만들어 쓰다 보니 환경오염이 될 수밖에 없지. 자연에서 충분히 키워서 쓸 수 있는 천연 제품을 두고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쓰니까 환경오염에 의해서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병이 생기는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에서 채취하여 만들어 쓸 수 있는 제품들은 자연으로 대체하고 과학적으로 만드는 생활용품, 화장품 등등 이런 것들을 줄이면 지구의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중요하고 이제 환경 문제 말씀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그 전통 문화, 역사 이쪽으로 약간 또 건너갔습니다. 주제가. 내가 사랑하는 한국은 왜 이 때려 부수는 걸 좋아하나? 어찌하여 도시든 지방이든 다 부수고 폐기라된 아파트만 짓는지 모르겠구나. 서울만 해도 그렇다. 이곳이 오랜 역사가 숨쉬는 곳인지 외국의 도시인지 알 수가 없구나. 오래된 건물을 다 없애고 현대식 건물로 바꾸고 다시 빌딩으로 바꾸니 유럽을 보라. 몇백 년이 지난 건물도 그대로 보존하여 아직도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한국은 지방 중소도시들에서도 아파트가 들어서며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랜 유적의 도시를 보존하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곳마다 상업주의가 침투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유적들이 사라지고 있다. 거기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 시골은 연로한 사람들만 남아있으니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구나. 진정으로 이런 일들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가? 알면서도 이기심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가? 이제 이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방방곡곡 사람들이 전통과 자연 속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상인데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대해지고 삭막해진 도시와 텅 비어버린 시골의 모습은 너희가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묻고 싶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이 환경 파괴, 유적 파괴, 도시와 농촌 간의 그 불균형, 이런 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 문제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현재 요 환경 상태대로 하면은 21세기 이내에 지구 생태계의 40%가 달라집니다. 현재 지구 상태의 40%가 엄청나게 이게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온난화 현상도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뭐 가뭄,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태풍, 집중호우, 질병, 식량 문제, 식수 문제, 폭동, 전쟁, 뭐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다 이어서 일어난다. 왜냐하면은 간단히 하나만 생각해봐도 그 기후가 달라져 버리면 일단 제일 먼저 농업에 타격을 주잖아요. 식량 문제. 농업에 타격을 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집니다. 전체 이 세계 경제가. 세계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건 바로 폭동이나 전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농업에 이 타격이 주어지게 되고 이거는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가 달라져서 열대, 아열대가 되면은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창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이 보면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상승하면은 조만간에 수십억 명이 사망하게 된다. 수십억 명. 우리가 뭐 극이동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다른 거 아니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수십억 명이 사망한다. 자살행위랑 마찬가지죠. 근데 1.5도만 상승해도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1.5도가 아니고 한 3도 상승도 가능할 정도예요. 지금 상승하는 속도가 보면. 이 정도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그 생물들도 보면 1900년대, 100년 전이죠, 약. 1900년대까지 지구상의 생물의 종류가 약 3천만 종이었대요. 3천만 종. 3천만 종이 됐는데, 지금 근래에 100년 만에 150만 종으로 줄었대요. 100년 전에 3천만 종이었던 것이 지금은 150만 종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정부라든지 나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체 다물고 있죠.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그 기업체들, 대부분의 이제 세계 국제 기업체들이 화석 연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이걸로 가지고 지금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회사들은 석유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다음 자동차 회사들은 또 석유로 가는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자꾸 그걸 또 쓰려고 그러겠죠. 대체 에너지를 갖다가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맞물려가지고 석탄이나 석유를 갖다가 화석 연료 아닙니까? 이거를 대체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만 세워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은 또 얼마 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또 탈퇴를 해버렸죠. 아마 기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상황이 심각한데도 이 화석 연료를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또는 그 외에도 지금 수소 에너지 또 물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가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산업화시키는 걸 갖다가 자꾸 연기하거나 보류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 그 기업들의 논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의 다 이기주의인데 지구야 망가지든 말든 자기들의 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체 지구인의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담보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리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각국의 정치가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워낙에 지금 지구의 그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이 너무나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굳어져가지고 이걸 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나 봐요. 근데도 이걸 안 깨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이 이거 안 깨면은 유엔 사무총장만이 아니고 또 있는 학자들, 정치가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해왔잖아요, 그죠? 이거 빨리 이 시스템 안 깨면은 지구는 죽는다. 알면서도 안 깨고 있으면 이건 자살행위다. 전쟁이라든지 극이동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아니라도 기후 상승만 가지고도 수십억 명이 지금 죽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북극하고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았잖아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아시타 사령부에서도 굉장히 이전부터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은 3차 대전 터지기 전에 이거 문제만 가지고 수십억 명이 죽는다. 그래서 아시타 사령부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요번에 우리 신문명연합으로도 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또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다시 또 한번 부르짖어야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먹혀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대로 있으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건 자살행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들도. 그리고 원자력 문제. 그 방사능 그 폐기물들 바다에 막 오염되고 있잖아요. 막 버려가지고.
그러면 바다가 오염되고 물고기가 오염되고 그러면 결국에 사람한테 다 들어와가지고 사람 몸이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연재해 일어나가지고 지진이나 화산 터져가지고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처럼 원자력 발전소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파괴된 것만 가지고 태평양 전체가 오염되고 있거든요. 일본 그 정부에서 이거를 비밀 유지를 해가지고 언론에 취재도 못하게 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발표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고 있대요. 그러나 흘러나온 정보로 보면은 사실상 일본 국토 전체가 거의 다 오염됐답니다. 4분의 3 이상. 나머지도 지금 계속 오염이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일본만 그런 건 다행인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태평양으로 계속 그 원자력 폐기물 그 발전소 파괴된 그 원자력 폐기물이 계속 오염수가 쏟아져 들어가고 있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태평양 전체가 오염되는 겁니다. 그 오염도 조사를 어느 모 기관에서 해가지고 발표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태평양 전체가 뭐 미국 그 캘리포니아 동부 해안 가까이까지도 그 영향으로 막 붉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뭐 화산이나 지진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각 나라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지진 터지고 화산 터질 때 이거 다 터져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하나 터졌는데도 전 아닌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에너지를 대체 안 하고 계속 원자력 발전소 가동하다가 여기저기 막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후 문제하고 또 다른 차원의 재앙입니다. 이것도. 그죠? 기후 문제만 가지고 수십억 명이 죽는데 원자력 발전소 세계 곳곳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요것 가지고도 수십억 명이 죽거나 기형화되거나 그렇게 된다. 3차 대전 전쟁 나기 전에 벌써 이 환경 문제, 그 연료 문제, 원자력 문제 이런 문제만 가지고도 관리 안 하면은 인구의 이 지구 인류의 상당수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요번에 이제 다시 위에서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경 문제, 그 다음에 그 도시 유적 문제 말고 그 아시다 그 사령관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번에 메시지를 우리한테 내려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뭐 이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의 몇몇 채널들한테 아시다 사령부의 메시지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그 차원 상승이라든지 뭐 지구의 미래라든지 그런 걸 주제로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시다 사령부의 자기 자신, 내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밝힌 적은 없어요. 이 아시다 사령관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명쾌하게 밝힌 적이 없어요. 다들 추리만 했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분이 저런 분이다 이렇게 추리만 했어요. 다만 우리 신문맹연합에서 제가 그동안 실성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동으로 제가 또 느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채널 메시지 받는 분한테 또 연결해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분이 우리하고 어떤 그 관련이 있고 어떤 인연이 있다. 그거는 제가 알았죠. 그래서 지난번 모임 때 우리 아시다 사령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전에 45회 시즌 1의 마지막 회 45회 때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다님이 어떤 분이다. 그래도 상세하게 제가 말씀 안 했어요. 칠성의 옥황상제님하고 현재 아시다 사령관님이 어떤 관계다. 요 정도는 제가 오픈을 했지. 그거를 아시다 사령부에서 아시다 사령관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메시지를 분석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제가 예전부터 공부해서 알은 내용을 제가 그렇게 전달했을 뿐이지 위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이 최초입니다. 아마 지구 역사상 최초로 아시다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내려온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한국은 역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어진 천손민족이라고 많은 제야사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득권 사학자들은 대를 이어가며 조작을 하고 있구나. 올바른 역사의 회복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 만일 나의 말을 어길 시에는 내가 자연재해로 응징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반도에도 지진이 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는 내가 보내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거늘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조작하고 다른 일꾼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면 그런 나라는 자연재해로 응징하고 그런 개인에게는 멸문의 화가 미치리라. 멸문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는 우주를 다스리는 카르마의 이치로 절대 공정한 법칙이기도 하다. 역사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왜냐하면 이 한민족의 이 역사의 근원은 우리 북두 칠성 그쪽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칠성을 다스리던 분이 바로 아시타 사령관님이기 때문에 자기 역시도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한민족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역사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셨죠. 자, 역사를 조작하는 나라는 나라가 붕괴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조작하지 말라. 역사를 조작하는 나라는 자기 나라가 붕괴될 것이고, 역사를 조작하는 개인은 자기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건 카르마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개인의 분노와 의지 이전에 우주의 법칙이다. 우주의 법칙이 뭡니까? 카르마의 법칙이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역사 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의 역사를. 그러면 다른 나라의 역사를 조작한 그 나라는 바로 그 카르마를 받는다 이겁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가 망가질 거라 이 말입니다. 역사가 망가진다는 말은 그 나라의 근간이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 강단의 기득권 사학자들처럼 역사를 조작하는 개인들이 있죠. 학자들, 그죠? 역사를 조작하는 개인은 그럼 자기 집안에 족보가 있고 자기 집안에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역사를 조작한 그 카르마가 자기 집안 족보, 자기 집안의 역사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카르마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남의 나라의 역사를 조작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붕괴될 것이요. 또 남의 역사를 조작하는 그 개인도 자기 집안의 역사가 바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카르마의 역사다. 이 카르마의 역사가 앞으로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다. 하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르마의 역사는 아까 우리 먼저 이제 메시지에 보면 환경 메시지 있죠. 그것도 카르마입니다. 결국은. 지구하고 우리가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가 병들면 우리가 병드는 거고, 지구가 살면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지구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구를 병들게 하면은 우리가 관리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병든 지구 속에 살면서 우리도 병든다 이거죠. 카르마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병들게 했기 때문에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대로 또 우리가 인류가 병드는 거예요.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카르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시타님 메시지의 핵심은 환경과 역사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카르마를 강조하신 것 같아요. 환경에서도 부메랑이 있을 것이요, 역사에서도 부메랑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한 대로 받을 것이다. 환경을 망가뜨리면 너희가 망가질 것이요, 역사를 조작하면 너희 나라와 너희 집안이 망가질 것이요 하고 그 카르마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시타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일부 메시지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타님께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밝히신 내용입니다. 지구 최초로 지금 우리 신문명연합을 통해서 나가는 내용입니다. 나는 옛날부터 옥황상제로 불리우던 근원의 하나님이요 보편적 하나님이며 관인 관웅을 비롯하여 그들이 섬기던 신이며 전 세계의 신화들 속에 나오는 God, G-O-D이다. 요즘은 아시타 사령관이라 불리우고 있지. 나의 뒤에는 더 높은 초우주의 존재들도 계신다. 우리는 우리의 차원에서 나날이 상승하고 있고 3차원 과학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우주, 초과학의 힘으로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이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지구 대전환의 때가 가까움에 따라 내가 이렇게 베일을 벗고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지구의 모든 인간은 깨달음은 나와 하나가 된다. IM이다. 지금 우리 민족 종단하고 그다음에 무속에서는 보면은 바로 우리 북두칠성을 다스리는 분을 옥황상제라고 그러잖아요.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한 자미원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 전체를 다스리던 분이 이제 옥황상제라고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보면은 대종교, 천도교, 그다음에 대순칠리에 정산도 여러 민족 종교들의 최초의 근원도 바로 이분입니다. 옥황상제. 근데 이 메시지에서 아시타 사령관, 지금 아시타 사령관으로 불리우는 내가 바로 과거의 그 옥황상제다 하고 스스로 이제 선언하신 겁니다. 비위를 벗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시타 사령부는 북두칠성하고 자미원 영역만 지금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정보를 여러 군데서 듣고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시타 사령부는 지금 은하계 전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과 자미원을 포함한, 거기까지 포함한 은하계 전체를 지금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타 사령관님은 과거에 우리 민족단체, 민족종단, 그 다음에 무속에서 알고 계시던 북두칠성과 자미원에 국한된 그런 존재가 아니죠. 북두칠성과 자미원을 다스리던 옥황상제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은하계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밝힌 거죠.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자, 오늘 일부 우리 아시타님 메시지는 하나 더 있구나. 제가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사실은 날짜 순으로 제가 메시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하나 더 있는데, 날짜 순으로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위해서도 자꾸 걱정이 되시는지 2월 13일 날 수요일 날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오전 9시 16분부터 9시 29분까지 내려온 환경 문제 메시지입니다. 지구는 온난화로 인하여 자꾸 기후가 변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의 문제도 있지만 인간들의 이기심에 의한 영향도 클 것이다.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을 하고 지나친 에어컨 사용으로 일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지만 알면서도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한다. 그래서 인간들의 개발에 의해서 자연이 경고로서 답하는 것이다. 예기치 않은 기후의 변화, 해일, 태풍, 지진, 태풍이야 이전부터 빈번하게 있어 왔지만 해일은 자주 없던 것이다. 그리고 갑작스런 추위와 가뭄,
전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기후 변동들을 겪으면서도 정신들을 못 차리는구나.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지구는 대변혁을 할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정화되고 새로워지는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순수로 돌아오라. 더 이상 지구를 병들게 하지 말고 이기심을 버려라.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자꾸 이러한 말들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일부 우리 아시타니 메시지는 이렇게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